네, 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이담교 게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앞둔 증시, 단기 변곡 좀 될까?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내일과 모레의 주요 이벤트와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에 편출이 되는 종목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6월에는 증시의 주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국내 증시 유동성과 외인의 수급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받는데요. 주요 이벤트 일정과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의 편출입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이번 주의 주요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9일에는 세 가지 이벤트 일정이 있는데요. 먼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6월 둘째 주 목요일인 내일입니다.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 이렇게 네 가지 파생 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인데요. 내 마녀의 날이라고도 불립니다. 변화가 예측되지 않은 주식시장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날로 인식됩니다. 9일의 두 번째 이벤트는 ECB 통화정책회의입니다. 유럽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는 7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긴축과 관련한 ECB의 입장이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월에 25bp를 인상할지 아니면 빅스텝인 50bp를 인상할지가 시장의 화두입니다. 세 번째 일정은 MSCI 시장 접근성 검토 결과의 발표입니다. 외인의 투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로 분류되는데요. 또한 매년 6월에 MSCI 관찰 대상국이 발표됩니다.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국내 증시의 숙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일의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10일의 첫 번째 일정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정기 변경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24일 구성 종목 정기 변경을 확정했고 이번 달 10일부터 본격 적용되는 건데요. 코스피 200은 7개 종목, 코스닥 150은 12개 종목이 교체됩니다. 10일의 두 번째 일정도 보시면 BTS 새 앨범 공개입니다. 하이브는 10일에 BTS의 새 앨범 프루프를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하이브의 주가는 다소 횡보하고 있죠. 이 소식에 하이브를 포함한 엔터주에도 훈풍이 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편출입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은 각각 200개, 150개의 기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인데요. 여기에 기준은 시가총액입니다. 두 지수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정기 변경이 이뤄집니다. 이번 정기 변경에서는 코스피 200에서 7종목, 코스닥 150에서 12종목이 변경되는데요. 먼저 코스피 200의 편출입 종목부터 보시죠. 네, FNF와 하나투어, SD바이오, 그리고 메리츠화재와 일진하이솔루스 등이 이번에 신규 편입됩니다. 편출되는 종목은 CJCGV와 SK디스커버리, 넥선테이어 등이 이번에 편출됩니다. 네, 편입되는 종목에 대한 증권사 의견도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은 편입 종목 중에서 한일시멘트와 SD바이오가 자금 유입의 강도가 셀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삼성증권은 FNF와 메리츠화재의 편입에 대한 임팩트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150의 편출입 종목 보겠습니다. 편입되는 종목은 골프존과 나노신소재, 넥슨게임스 등인데요. 가상화폐 관련주로 분류되는 다날과 비덴트도 이번에 신규로 편입됩니다. 편출되는 종목은 엔지캠 생명과학과 셀리드, M2N 등이 이번에 편출됩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정기 변경 편출입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최수창 파트너님. 네. 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일이 10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내일 종가 동시 효과로 이제 편출입이 예상되는데 또 앞에서 봤듯이 내일이 또 선물 옵션 또 동시 만기일인데 이게 겹치면서 좀 시장 변동성 커지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데 조금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정기 변경일이 1년에 2번 있는데 예. 그날마다 엄청난 폭발적인 변동이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어느 쪽이 더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치지는 않아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이 만기 때 겹친 날 동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겹치는 날들은 대외 변수라든가 특히 환율 그리고 이벤트가 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표 같은 CPI 지표라든가 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앞두고서의 수급에 의한 또 변동이 있지 정기 변경에 있어서의 어떤 편입 편출목 때문에 수급에 큰 변화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럼 내일 오늘 제가 지수를 좀 설명드리겠는데 내일 동시 옵션 만기일에 이 차트 잠깐 보여주시죠. 보여주시면 이게 옵션인데
옵션 시세표입니다. 보시면 이게 화면에 보니까 옵션 시세표인데 옵션 시세표를 보면 345 등가죠. 행사가인데 345에서 350 이 안에 가둬놨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포지션 플레이를 예상해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344에서 349 요 밴드 범위 안에서 종가가 마무리되지 않겠냐. 근데 관건은 그 다음이에요. 이번에 끝나고 나면 오늘 잉태형으로 차트를 보면 잠깐 지어놓고 보면 잉태형으로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제가 예상했을 때는 지수의 변동은 내일 이때 잉태형이 나오고 나서 다음날 변동이 있었던 것처럼 예. 내일은 위아래로 움직임이 있겠습니다만 종가상은 크게 무리가 없을 거고 오늘에서 큰 차이는 안 날 것이다. 단 오늘 종가가 이렇게 잉태형으로 끝난다면 기술적으로 오늘 종가 대비 위로 2% 아래로 2%의 변동성을 만기 이후에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지수가 많이 변동이 나온다면 예. 아래로 전저점을 깨려고 하는 테스트 과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강한 반등의 변동도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 변수와 변동들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FOMC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온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에 들어가는 종목과 나오는 종목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이 부분을 쉽게 설명드리면 양날의 칼, 양날의 검이에요. 그렇죠. 네. 이 편성이 되면 와, 이 회사가 되게 우량한가 보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량에서 편입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의 시가총액이 높은 순위를 편입을 한 거거든요. 아까 전에 봤을 때 편출된 것 중 NG캠 생명과학 있잖아요. 예. NG캠 생명과학은 시가총액이 높았을 때 편입했다가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가장 공매도에 타깃했던 게 NG캠 생명과학이었습니다. 네. 당시 편입되고 나서 이윤주 밸류에이션에 평가를 해보니 이렇게 고평가될 만한 기업이 아니니까 네. 편입된 상황에서 공매도를 지난해부터 부분적으로 해주고 있잖아요. 국내에서. 거기 타겟이 되면서 공매도 타겟된 게 NG캠이죠. 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편입이 된다고 해서 총 7종목 정도 나오는데 편입된다고 해서 뭐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와 사자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단순하게 그런 패시브 자금에 대해서 유입에 대한 기대가 확대해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본질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상 오히려 편출된 것들은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 공매도에서 우려를 벗어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편입이 됐을 때 밸류에이션이 높게 좀 형성돼 있다면 오히려 공매도에 타겟 될 수 있는데 차트 잠깐 잡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이게 엔지캠 생명 같은 경우를 먼저 보면 편입되고 나서 계속 공매도 세력에서 시달렸던 종목이고 결국 상승을 못했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아까 증권사에서 이제 의견이 갈리긴 하겠습니다만 예.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더 추가 보험업종 같은 경우 실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는 맞는데 지금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매도 대차장과 증가하는지 아닌지를 앞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편출이 된 종목들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기 변경에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기대 심리를 크게 갖지도 말고 반대로 또 공매도로 실제로 편입된 종목들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얼마나 쌓여 나오는지도 실시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이슈죠. 우리 시간으로 10일이면은 우리 시장의 MSCI 선진국 편입 이 가능 여부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난 2008년부터 이 선진국 편입 시도 한 3번 정도 했는데 다 무산이 됐단 말이죠. 네. 그 이번에는 좀 관찰국 대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또 이 관찰국 대상에 오르면은 이 외인 자금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 편입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또 했으면 좋겠는데 관건은 계속해서 그 요청하는 게 역외 외환 시장, 예. 외환 시장에 대한 것이 부재한 상황. 그리고 공매도를 지금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준비가 되어 관찰국 되는데 글쎄요, 뭐 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실패했는데 이번에 새 행정부 들어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했거든요. 네. 이 부분을. 그래서 이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 총리입니다만 준비했던 과정에서 관찰국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좀 평가하고 싶은데 많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긍정적인 기대 심리에 따라서 당장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겠습니다.만 충분히 외국인들이 향후에 선진국 편입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급격하게 들어올 가능성은 뭐 그동안도 우리가 몇 번 이 시간에 통해서 다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치는 당연히 있습니다. 예. 다만 이번에 관찰국 대상에 대해서 포인트가 나온다고 해서
선정이 된다고 해서 당장에 바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건 아니고 또 관찰국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그렇죠. 투명 상황인데 새 행정부의 뉘앙스 후보 시절의 반응을 본다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또 관심사가 우리 BTS 쪽이죠. 네, BTS의 이제 컴백이 곧 임박했다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하이브 주가 어떻게 될 것이며 두 번째는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엔터주가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하이브를 제가 방송에 종종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을 때 방탄소년단의 뮤지션이 이제 뭐 군대를 가면 공백기다. 근데 군대 갔다 왔다고 해서 방탄소년단의 그 음악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때 나훈아 씨 표현하면서 빵 터진 적이 있는데 나훈아 씨도 지금 공연 많이 하고 여전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BTS의 뮤지션 효과는 글로벌 효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방탄소년단만큼 글로벌 팬을 많이 갖고 있고 영향력 이렇게 큰 뮤지션이 있었냐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방탄소년단 하이브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주가의 어떤 시세에 일일비하지 않고 뮤지션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가신다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저는 지금 시점은 저가 매수가 해볼 만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BTS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만 공연으로 1,000억 정도의 매출 수입을 올렸다는 점 여전히 영향력 있고 복귀를 하든 안 하든 당연히 복귀를 하게 되면 앞으로 생기는 공연장에서의 공연 수입도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저는 엔터 관련된 투자를 하신 분들께는 이런 투자 팁을 드리고 싶어요. 실적이 어떨 때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고 일일비하지 마시고 뮤지션 각 소속사에서 대표하는 뮤지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우리나라 뮤지션들이 소녀시대라든가 이런 그룹들을 보면 아시아권의 일본이나 중국 아시아권에서의 영향력이 컸다라면 지금 4세대 아이돌 같은 경우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그다음에 아메리카 등 글로벌화 됐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국내에서 3대 JYP, SM, 그다음에 YG 엔터 그리고 하이브까지 본다면 거기서 가장 영향력 있는 뮤지션은 저는 BTS다. 그래서 아미 팬들도 이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 차트 잠깐 보면 설명드리면 하이브는 지금 상장되고 나서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고평가 논란이 있을 필요는 없고 충분히 저가매수 해볼 만한 상황이다. 단 지금 샀다고 해서 당장 수익을 나는 그런 시세 차익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저평가된 매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JYP인데 엔터주 전반적으로 본다면 JYP가 지금 고점에서 꺾이느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세적으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JYP가 5만 원대, 올해 연식 초과가 5만 1,000원인데 이 자리를 계속 지키기 때문에 JYP는 추가적인 그때 당시도 설명드릴 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다. 그런 부분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종목 보면은 SM 볼까요? SM이라든가 SM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양의 시가를 깨고 연시가를 깨면서 지금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YG 엔터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YG 엔터는 없네요. YG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직접 YG 엔터라고 보면 YG 엔터를 보면 YG 엔터도 같은 비슷한 식이에요. 양봉의 시가를 깨고 흘러 내려와 있는 모습. 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엔터 관련주들은 기존에 선반영이 된 게 아니냐. 리오픈이 관련돼서 기대 심리에 선반영이 돼 있는 과정이고 지금은 좀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서 약간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보수적 대응. 다만 엔터 관련돼서 공격적으로 저가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이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수창 파트너가 오늘 캐치한 종목은 무엇인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S&T 모티브입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 어떤가요? 아마도 오늘 이제 다른 종목 중에서 편출 종목 중에 편출 종목이에요. 편출 종목이면 안 좋은데 왜 봐야 되냐?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편입돼서 공매도 설계에 좀 타겟 됐는지는 큰 영향까지는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밸류에이션 본다면 S&T 모티브는 실적이 올해 1조 원대가 전망이 되고 1,000억대 영업이익이 돌아오고 영업이익률도 무려 10%에 육박하는데 오히려 편출이 되고 나면 공매도 영향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하나의 주목이 되는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냐면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이제 총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기관총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면 K2 소총 다 이 회사가 만드는 건데 부산 공장에서 만드는 건데 이 부분에서 주목이 된다는 거죠. 최근에 방산 관련 기업들의 산업 섹터가 주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노도나들 것 없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작년에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한 5, 6년 동안 개발했던 경찰용 스마트 권총이라는 게 개발이 완료되는데 이 스마트 권총 같은 경우는 실탄, 그다음에 비살상탄, 그리고 또 공포탄 요걸 이제 자유자재로 사용자에 따라서 쓸 수가 있는데 작년에 중동에 수출을 먼저 했습니다. 원래 국내 도입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중동에서 먼저 이거 수출이 됐고 그리고 올해 이 권총이 경찰용으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실적도 긍정적이다. 근데 이 부분 말고 방산 쪽 말고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 자동차 전문 부품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게 부품 회사 중에서도 이 회사 모터거든요. 친환경차에는 모터, 구동 모터나 시동 모터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모터를 이 회사가 공급을 하는데 친환경차의 성장에 따라서 모터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 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 회사 어떤 거냐면 모터 펌프, 오일 모터 펌프라든가 계기판 그리고 안전벨트 안 매면 한 2분 정도 경고음 울리잖아요. 이 회사가 그 부속품을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면은 성장성이 그렇게 뚜렷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연기관이 줄어들면 오일 펌프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도 OLED화가 되면 굳이 지금 계기판이 필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매출이 줄겠습니다만 부품 자동차 부품 내에서도 친환경에 관련된 모터 쪽은 상당히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있어서 S&T 모티브는 지금 시점에서 바닥권의 흐름, 밸류에이션도 높지 않은 편이니까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30 종목 캐치의 S&T 모티브까지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